안녕하세요. 대표님들, 마케터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돈 버는 컨텐츠 잘 만들고 계신가요? 머니 컨텐츠 조월 대표입니다. 자, 오늘 이제 머니 컨텐츠 1부, 시즌 1도 이제 마지막 수업이 되었습니다. 시즌 2에서는 좀 더 다양한 사례가 나올 것 같은데, 자, 이 대장정을 차근차근 밟아 오셨다면, 이제 마지막, 이렇게 해서 머니 컨텐츠, 즉, 연예인들과 혹은 온라인 커머스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들로 이제 살아남은 사례들.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쓰지 않더라도 쇼핑몰과 상세 페이지 개선만으로도 불멸의 생명력을 갖게 된 사례를 오늘은 좀 진지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할 내용은 모든 컨텐츠는 경쟁이다. 쇼파1975 생존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교육이 좀 편합니다. 왜냐면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많은 그 쇼핑몰들이나 상세 페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에게 하나의 좋은 기감이 될 수 있는 사례라서 오늘 차근차근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내용은 온라인에서는 조금의 차이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시작을 할게요. 자, 온라인에서 조금의 차이가 절대적이다. 이게 뭐냐면 이런 쇼핑몰이 있습니다. 어떤 쇼핑몰은 연예인을 써요. 연예인을 쓰는데 자코모 쇼파 같은 경우는 이서진이나 박서준 같은 모델을 쓰죠. 근데 나도 연예인을 쓰는데 사람들이 박서준이나 이서진보다는 훨씬까지 아니라 약간 떨어지는 인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조금의 차이가 생기죠. 혹은 경쟁사 제품은 굉장히 쇼파 얘기를 한다면 멋진 사진, 그 다음에 아주 괜찮은 그래픽,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사진기로 찍었어요. 컷수도 두세 장 더 많아요. 그러면 그 조금의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탈리아 어떤 장인의 기법으로 만든 가죽 공예 기법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래서 장인이 나옵니다. 근데 나는 장인이 안 나와요. 조금의 차이가 생기죠. 이 조금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하다 보면. 그리고 그걸 그렇게 크게 느끼잖아요. 어떡할 건데 나는 조금 뒤처질 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동네 김밥집이 있고 유명한 김밥집이 있지만 그 김밥집과 유명한 김밥집의 차이는 밥알의 약간의 두께일 수도 있고 햄의 짠 염도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차이가 명품집과 아닌 집을 만듭니다. 다만 오프라인 매장은 유명한 집이 너무 북적북적거리면 이 집 가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 뭐 그래, 원조집 옆에 보면 되게 카피 원조집들이 많잖아요. 거기 가서 그냥 먹어보고 그래 이 집도 괜찮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온라인은 그게 아니다. 온라인은 이 조금의 차이가 매우 치명적이다. 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들은 맨날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맨날 먹는 김밥집이면은 맨날 저 집도 가볼 수 있고 이 집도 가볼 수 있지만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들은 한계 시장에 있습니다. 왜?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소파 한 번 사잖아요? 몇 년 동안 쓰실 것 같으세요? 오늘도 소파 샀으니까 내일도 소파 살 것 같으신가요? 화장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화장품 그나마 재구매가 많지만 세상에 너무 많은 화장품들이 있고 내가 어떤 화장품을 썼는지조차 기억을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조금의 차이로 고객들은 선택을 하고요. 온라인은 대부분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금이 내가 밀리는 거라면 전체가 다 밀린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조금씩 뒤처집니다. 당연히 1등 업체들은 조금씩 앞서가고 싶겠죠. 연예인도 좀 더 좋은 분 쓰고 상세 페이지 퀄리티도 높이고 싶고 스토리텔링도 훨씬 더 강하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죠. 그렇게 조금씩 뒤처지면 결국 절대적으로 뒤처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씩 뒤쳐서 영원히 못 따라갈 것 같은 브랜드들이 있어요.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진 거죠. 이런 브랜드들한테 모든 시장을 뺏기고 싶지 않았던 한 브랜드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머니 컨텐츠 교육은 다음 브런치에도 예, 글로도 적혀 있고요. 2019년 3월에 적혀진 교육을 좀 더 풀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한다.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할 업체는 바로 이 힐링 베이스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힐링 베이스는 광주시 오포읍에 있고요. 오포읍에 저기
가구 단지나 공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보신 분이 아시겠지만, 거기 가면은 이제 허름한 이런 소파 공장이 있습니다. 당시에 찍었던 모습이에요. 힐링 베이스 딱 돼 있고, 대표님이 있고, 특징은 뭐냐면 여기 공장이 같이 있어요. 이게 흔하지 않습니다. 가구 공장은 옛날에 중국이나 동남아로 이전한 지 꽤 됐는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여기 김만식 대표님이 이렇게 딱 계신데,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대기업 같은데 OEM으로 납품을 많이 했었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업체들이 가성비를 추구하면서 국내 공장에 손절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당시 2014년 10월입니다. 궁여지책으로라고 표현할까요? 어쨌든 내가 브랜드를 만들지 않으면 실패하겠다 싶어서 만든 브랜드가 바로 이 힐링 베이스입니다. 당시 힐링 베이스 사이트의 외관입니다. 보통 이제 오프라인 기반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온라인 잘 이해도 못 하겠고, 아이씨, 뭐 어떻게 보여지는 게 좋은 건 좋겠지만 그렇게 절대적일까? 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오프라인과 온라인 정말 다르죠. 왜 다르냐? 온라인은 보이는 게 전부니까요. 보이는 게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서 이 업체를 방문하느냐 마느냐를 완전 결정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는 그래, 나한테 오면은 내가 워낙 가구를 좀 많이 만들었고 소파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해서 설득시킬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온라인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잡지 못하면 방문을 안 합니다. 이게 요즘에 오프라인 마케팅의 패턴이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힐링 베이스는 이제 이름은 힐링 베이스, 이름 참 잘 지었다고 처음엔 생각했어요. 뭐냐면은 집안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에요.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이게 그래서 힐링 베이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괜찮은 이름이죠. 근데 이 이름은 삼성이나 LG 같은 업체가 브랜드를 만들 때는 정말 좋은 이름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작은 업체, 노출도가 조금 떨어지고 상세 페이지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고 바이럴량, 카페 글 수가 조금 떨어지는 업체한테는 치명적입니다. 왜 치명적일까? 이름이 너무 술에 물 탄 듯 약간 희석되어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냥 좋기만 한 이름인 거죠. 이렇게 좋기만 한 이름을 어필하려면은 이서진이나 박서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야, 짠! 힐링 베이스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필이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거를 대부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름이 너무 약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당시의 모습을 좀 볼게요. 당시의 모습은 이제 사이트 보면은 지금 확대해서 보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좀 놀라실 것 같은데, 제가 확대를 좀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소파 실제 사진들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우리가 흔히 소파라고 하면은 좀 럭셔리한, 지금 사이트는 훨씬 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가구 공장 옆에서 그냥 찍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이 없어서죠. 예. 왜? 돈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스튜디오 촬영이 힘듭니다. 특히 가구 공장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촬영이 진짜 비싸거든요. 저기 파주에 가면은 당시에도 하루 200만 원 정도 했어요. 좀 크고 럭셔리한데 거기에서 찍을 수 있는 소파가 하루에 3개, 4개 정도 될까요? 워낙 부피도 크고 움직이는데 품도 많이 들고 해서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파 업체들이 생각보다 상세 페이지 사진을 못 찍을 수밖에 없어요.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현실에 맞춰서 소파에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업체의 특징이 뭐냐면 제품이 굉장히 일관성이 없었어요. 자, 우리가 소파라고 생각하면 패브릭 소파가 있고 가죽 소파가 있고 1인 리클라이너가 있고 뭐 이럴 거잖아요. 근데 보통 온라인에서 보면은 각 브랜드별로 굉장히 강한 브랜드가 존재합니다. 특징은 뭐다? 나는 패브릭만 합니다. 버즈 가구, 듀커 소파. 나는 가죽 브랜드 최고봉입니다. 자코모 같은 애들. 뭐 아니면 리클라이너는 뭐 아메리칸 뭐 어쩌고저쩌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각 브랜드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살아남는데, 이 업체는 리클라이너도 만들었다가 패브릭도 만들었다가 럭셔리한 가죽 소파도 만들었다가 모던한 가죽 소파도 만들었다가 이랬어요. 그래, 소파의 종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자, 이건 오프라인 마케팅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 고객 이 업체는 원래 OEM으로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었던 업체이기 때문에 이 대기업에 납품하려다 보면 종류가 많아집니다.
그쵸.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내가 공장을 가지고 있고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장점이자 약점인 거죠. 뭐냐면 내가 직접 다 만들 수 있으니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생기죠. 뭐냐면 집중하지 못한다. 두 번째, 전문성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약점을 갖게 되고 생산 코스트도 올라가죠. 왜? 다품종을 만들면 당연히 생산 코스트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를 하고 지금 이 힐링 베이스 당시의 모습에서는 단점으로 굉장히 나왔었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업체는 그냥 이것저것 다 만들 수 있고요. 저렴하게 팔아요. 우리 공장에 오시면은 저렴하지만 괜찮은 품질의 소파들을 이렇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가 마케팅 포인트였고, 그리고 상세 페이지 경쟁력은 나쁘지 않았어요. 뭐, 왜 나쁘지 않았냐? 일단 내가 가구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저것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많았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끌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형적인 채널을 바이럴을 많이 썼어요. 바이럴이라고 하면 이제 저도 쇼파1975에서 샀어요. 한샘 봤다가 쇼파1975 갔더니 저 좋은 제품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블로그나 바이럴, 카페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마케팅을 했었죠. 2014년, 2015년도에는 이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지금 카페랑 블로그가 그렇게 효과적일까요? 혹은 카페랑 블로그의 바이럴이 쉬운가요? 아닙니다. 어렵죠. 양 채우기도 힘들고 위로 올라가기도 정말 힘들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뭐냐면 이 업체는 적당한 바이럴 양을 계속 관리를 했지만 단점이 뭐였냐? 점점 카페랑 블로그의 위력이 떨어져 간다. 광고를 돌리기에는 홈페이지 전환율이 형편없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연예인을 쓸 수 있는 돈은 없다. 그 다음에 제품 상세 페이지 하나도 제대로 찍을 수 있을 만한 예산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예, 완전 진퇴양난이죠. 그래서 이 업체는 이제 저희를 만났을 때, 제가 직접 만났을 때는 이 사업을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까지 심각하게 고민을 할 지경이었어요. 쇼파는 내가 정말 잘 만들 자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알아봐 줄 수 있을까? 그것도 가격이 다소 비싼 매장도 멀쩡하지 않은 이 브랜드를 어떻게 이겨냈을까? 자, 머니 컨텐츠를 이제 차근차근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그래, 당신의 일상 속에 컨텐츠가 있다. 상세 페이지랑 쇼핑몰을 일단 다듬는 게 먼저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자,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리지널리티 요소가 있어야 되고 본질에 충실해야 되고 충분히 길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구축하면 어, 박서준이라든가 이서진 씨를 이길 수 있을까? 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생존하면 기회가 열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약간 정리를 해볼게요. 이 쇼파1975는 원래 어땠냐? 힐링베이스 어땠냐? 경쟁사는 일단 연예인을 막 썼었어요. 왜냐, 그 자코모 쇼파뿐만 아니라 웬만한 브랜드들도 연예인 한두 명은 나와서 막 협찬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쇼파1975는 그런 게 없었어요. 하지만 장점이 있었죠. 이 대표님이 50년 가까이 그 쇼파를 OEM에서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이제 희끗희끗해지시고 나이가 많이 들고 심지어 딸내미라고 표현할까요? 따님까지 같이 합류를 해서 이제 사업을 할 정도로 2대째 이어온 일종의 장인 집단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업체들은 저가였어요. 150만 원, 130만 원에 쇼파를 살 수 있었는데 여기는 한 200만 원, 300만 원씩 하거든요. 비슷해 보이는데 더 비싼 거죠. 왜 그러냐? 이 업체는 굉장히 사소하게 맞춤 제작이란 걸 할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고객들이 와가지고 쇼파 팔걸이 높이를 좀 낮춰주세요. 아니면 여기 있는 것도 이 가죽을 써주세요. 아니면 뼈대를 한 10cm 높여주세요. 프레임. 이런 것들을 대기업들은 절대 못합니다. 왜냐면 자동차 같은 것도 보시면은 옵션들은 바꿀 수 있지만 뭐 차축을 바꾼다거나 차 높이를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왜? 어, 대량으로 찍어내야 그 가격이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 쇼파1975는 공장이 내고 있었고 되게 다양한 공급처한테 제작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한테도 맞춤 제작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업체들은 카테고리, 그래 즉 뭐냐면 일관된 디자인을 유지해요. 모던이라면 모던으로 쭉 나가고 내추럴이라면 내추럴로 쭉 나가고 럭셔리라면 럭셔리로 쭉 나갑니다. 이거는 대량 생산과
유통과의 관계가 있죠. 하지만 이 업체는 다양한 디자인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즉 뭐냐? 커스텀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래서 이 쇼파1975는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적인 부분을 어필을 해요. 뭐냐면 사람들은 항상 연예인을 좋아하고 깨끗한 걸 좋아하고 럭셔리한 매장을 좋아하고 친절한 사람들만을 좋아할까? 아니에요. 욕쟁이 할머니 식당도 좋아하고요. 아니면은 손때가 잔뜩 묻은 공구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나만이 알고 있었던 장인들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희열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쇼파1975는 나는 어차피 그들에 비해서 잘 나가는 가구 브랜드에 비해서 마이너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마이너일 수밖에 없는 요소를 오히려 강점으로 부각하게 됩니다. 왜? 모든 건 상대적이니까. 그리고 또 특징이 있어요. 이 쇼파 같은 경우는 고관여 제품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관여라고 하면은 특징이 뭐다? 일단 페이지 뷰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내가 고관여 제품을 판다라고 봤을 때는 무조건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 고객들이 페이지 뷰가 높고 많이 보고 재방문 비율도 심지어 높아요. 심지어 제가 원빈이 나왔었던 어떤 쇼핑몰을 리뉴얼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재방문율이 거의 75% 이상 됩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또 구매 고려 기간도 길어요. 고관여가 되면 고관여일수록 더 그렇죠. 고관여라고 하면은 많이 고민해서 사는 거. 비용이 적더라도 여행 같은 것도 고관여입니다. 아이한테 먹이는 죽 같은 것도 굉장히 고관여죠. 내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도 고관여일 수 있어요. 어쨌든 구매 고려 기간이 길기 때문에 고객들이 1년 전 이벤트도 기억을 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구매 전환율이 낮아요. 왜 낮느냐? 들어왔다 곧바로 안 사기 때문이에요. 계속 망설이죠. 근데 그 망설이다 그냥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탈률도 낮아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반송률, 이탈률이라는 수치인데 에이스 카운터나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치하면 보이는 로그 분석입니다. 이탈률 같은 경우가 낮다는 건 뭐냐면 UI라고 표현하죠. 고객 그 UI, 고객들이 클릭하는 메뉴가 복잡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고객들은 상품이 먼저 보여야 되고 결제도 빨라야 되고 심플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탈률이 낮은 사이트들은 고객을 삥삥삥삥삥 돌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고객한테 내 자랑을 많이 보여줄수록 더 많이 팔릴 거잖아요. 그래서 UI를 꼬아도 괜찮다. 오히려 꼬우는 걸 더 추천드려요. 그래서 상단 메뉴가 상품을 카테고리를 필요가 없다. 내 자랑이어도 충분하다. 그 다음에 PC 접속률이 높은 편이에요. 요즘에나 뭐 20대 80, 10대 90 해가지고 모바일이 월등히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관여 제품은 꼭 PC 쇼핑몰을 봅니다. 그리고 PC 쇼핑몰에서 모바일에서 느낄 수 없는 거대한 무언가를 느끼죠. 왜냐면 PC는 넓게 쓸 수 있으니까 비주얼 테러가 가능하고, 테러라고 표현할까요? 압도적인 인상을 주는 것도 가능하고 풍부한 느낌을 주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PC 쇼핑몰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쇼파1975는 일단 기본적인 요소는 이렇게 됩니다. 페이지 뷰가 높기 때문에 많은 컨텐츠를 넣어가겠다. 재방문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이트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야겠다. 구매 고려 기간이 길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일단 유도를 하고 DB 마케팅으로 계속 자극을 시켜야겠다. 구매 전환율이 낮기 때문에 지금 오면은 얼마 드려요? 아니면 지금만 할인 같은 한정 프로모션을 강화시켜야겠다. 이탈률이 낮기 때문에 긴 상세 페이지를 갖춰도 괜찮겠다. PC 접속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사이트 내 커뮤니티 같은 요소를 좀 강화시켜도 괜찮겠다라는 이제 판단이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푸느냐? 그래서 이 업체는 이제 내 고유의 단점을, 원래가 있었던 단점을 장점으로 풀어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해요. 독일에 가면 아파트에 입주를 하면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는 뭐 붙박이라든가 아니면 뭐 타일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어. 실제로 그렇습니다. 유럽의 아파트에 가면은, 이 분양을 많이 받잖아요. 새 아파트에 들어가면 그 기둥만 있어요. 기둥만 덩덩덩. 왜? 그쪽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취향이 있기 때문에 일관된 인테리어를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할 거야. 우리나라랑 되게 다르죠. 그래서 유럽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커스텀 요소가 강한
쇼파나 가구 브랜드들이 유명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무슨 회장이 썼다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일단 주문을 받으면 나무를 배로 갑니다. 제품이 있는 게 아니라 나무를 배로 가요. 나무를 배로 가가지고 그 숲에서 나무를 막 벤 다음에 그 나무로만 또 소파를 제작해서 커튼 요소를 만들죠. 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이제 인테리어나 소파를 하시는 분들은 알게 되죠. 시간이 좀 지나면. 그래서 우린 뭐라고 하냐? 그냥 일관된 디자인이나 일관된 스타일로 된 저렴이 대량 생산된 좋은 소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달라요. 우리는 유럽식을 추구합니다. 특히 독일식 맞춤 소파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100년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100년 보증제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김만식 대표님한테. 대표님, 작은 업체일수록 이 보증이 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대기업들 보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기 때문에 대기업보다 연예인도 별로고 디자인도 별로고 사진도 별론데 혹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보증이라도 강해야 되게 오래 쓸 수 있다. 나는 이거는 확실하게 보증한다. 이렇게라도 해야 사람들이 구매하는데 스트레스를 좀 덜 받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프레임 있잖아요. 그 뼈대 같은 경우는 절대 안 변한대요. 이게 우리가 워낙 튼튼하게 만들고 얘는 변하기 힘든 소재라서 저는 이거 평생 동안 보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평생 보증이란 단어는 조금 약간 어려운 것 같은데 100년 보증은 어떠실까요? 해가지고 100년 보증이 걸립니다. 프레임 100년 보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각도가 1도라도 틀어지면 이제 근데 나중에 10년 보증으로 약간 낮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강력한 보증제를 딱 때리니까 사람들이 맞춤 소파라는 게 있어. 대량 생산 소파랑 좀 다른가 봐. 근데 100년? 10년 보증이 된다고? 신기하게 쳐다보겠죠? 그리고 허름한 공방들이 저한테는 자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이 쇼파 1975에 보면은 장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최소 10년씩 막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대표님 자체가 일단 1975년부터 이제 쇼파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이름이 쇼파 1975입니다. 힐링 베이스란 단어는 흔하지만 순했어요. 하지만 쇼파 1975란 단어는 뭔가 호기심이 가죠. 그리고 컨텐츠가 연동이 되죠. 장인 집단이 나오기 때문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장인 집단이 나와서 우리가 직접 얼굴을 까고 만든다. 이거는 사람들한테 연예인들만 익숙한 쇼핑몰들과 다른 무언가 오리지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이름에도 막 애칭을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르크루비제라든가 뭐 앤디 워홀이라든가 이제 초상권이나 네이밍에 별로 지장이 없지만 역사적 위인들 막 붙여갖고 그 사람들을 막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이유는 딱 하나, 체류 시간을 높이기 위해서. 왜? 사람들이 보고 있을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킬러 컨텐츠까지 작성을 하는데, 자, 일단 한번 사이트를 보러 가볼까요?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자, 여기가 힐링 베이스입니다. 즉 바뀐 쇼8975죠. 이 쇼8975는 아까 전 얘기한 것처럼 메뉴들이 측면에 다 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배너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세팅된 건데 아직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돼요. 왜? 쇼핑몰들은 특징이 뭐냐면 한번 잘 구축해 놓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 팔리는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상단 부분에 보면은 대부분 이제 자기 소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힐링 베이스 쇼8975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뭐냐면 힐링 베이스라는 바이럴 컨텐츠도 활용해야 되니까 이름을 힐링 베이스 쇼8975 두 개를 연계해서 씁니다. 그래서 차별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문 단계부터 꼼꼼하게 가죽을 선택할 수 있냐, 가죽은 믿을 수 있냐, 제 키가 190인데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이렇게 해서 맞춤 쇼파라는 개념이 이제 인트로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가죠. 페이지는 굉장히 길어요. 자, 좀 더 볼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쇼8975 장인 이효진 씨, 장인 구홍순 씨. 물론 퇴사하신 분도 있으셔도 좀 빠지긴 했지만 김옥천 씨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쭉쭉쭉 나옵니다. 장인 이현숙 씨, 해성찬 씨, 그 다음에 김성길 씨 해가지고 저희는 이런 어둑어둑하고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고 하지만 사람의 얼굴에 손에 그 가구를 만들었던 전문성이 그대로 묻어 나오는 게 오히려 연예인보다 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특징은 다 웃고 있죠.
웃는 얼굴에 침을 뱉을 사람은 없거든요. 웃고 있으면 모든 게 행복해집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가죽 뭐 제품 철학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예, 제품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들을 최대한 이제 또 풀어냅니다. 쭉쭉쭉 내려가 볼까요? 페이지도 굉장히 길고 그래서 이런 페이지 라인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2015년도에 처음 레이아웃이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이렇게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이제는 기억을 하기 시작해요. 기억을 하기 시작해서 아, 힐링 베이스 말고 쇼파1975한 데가 있는데 거기 좀 인상 깊어. 근데 인상만 깊어요. 검색어가 막 늘어나는데 아직 우리 집에 200만원, 300만원짜리 쇼파를 놔두기에는 조금 힘든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이런 킬러 컨텐츠가 나옵니다. 이 킬러 컨텐츠가 이 업체를 먹여 살립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저 있어 보이고 남들과 좀 달라 보이는 것에서 만으로는 물건을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요즘 특이한 브랜드들이 워낙 많으니까 킬러 컨텐츠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컨텐츠가 되면 가죽 좋은 소파 고르는 11가지 체크리스트라는 컨텐츠가 추가가 되고요. 참고 말씀드리면은 이건 업계 사정에 따라서 이 페이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컨텐츠가 이제 쇼파1975를 이제 사람들의 구매를 촉진시키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 가족에겐 어떤 소파가 맞을까 먼저다. 예쁜 거보다 뭐냐면 아이가 아무 데나 올라간 2살이라서 뭐 여름 살에 달라붙는 소파 가지고 왜 그럴까요?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는데 목이 조금 아파요. 이런 사소한 점들 얘기한 다음에 자, 이제 살이 왜 달라붙을까요? 해서 이 대표님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아직 3살 아래인데 소파에 떨어질까 걱정인가요? 평소 다른 소파는 43cm, 45cm인데 35cm나 39cm 정도로 안전 높이를 낮추면 아이가 쉽게 올라드리고 다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평소에 옆으로 누워서 TV를 많이 보시나요? 목이 좀 아프셨죠? 그냥 일반 소파는 왜 그럴까? 보통은 팔걸이가 15cm인데 10cm 정도로 줄이면은 이제 좀 더 편하게 TV를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11가지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쫙 뽑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왜 그러냐? 소파를 고를 때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나한테 맞는 소파를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쭉쭉쭉 내려가요. 쭉쭉쭉 내려갑니다. 키 큰 사람이 있으신가요? 뭐 아니면은 그 다음에 뭐 알러지 케어가 필요하신가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쿠션이 좋을까요? 이런 식의 정보성으로 쭉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고 쭉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비스포크 쇼파라는 거를 어필하거든요. 비스포크 쇼파, 즉 나한테 맞춰진 쇼파를 고르시는 게 10년, 20년 쓸 쇼파를 좋은 거를 고르시는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장인이 있고 남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정보를 줬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 봤어. 이거 본 다음에 이제 뭐 유명한 브랜드에 가가지고 팔걸이 좀 낮춰주세요. 아니면은 앉은 높이를 좀 낮춰주세요. 이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능은 한데 한 4개월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커스텀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왜? 제조 공장이 국내에 없거든요. 대량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거의 이런 맞춤을 해줄 수 있는 것. 하지만 쇼파1975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정보를 던졌을 때 우리가 마케팅 컨텐츠를 써도 모두에게 이로운 정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블로그에서 찾아볼 수도 있고 남들이 다 얘기하는데 그걸 우리가 굳이 얘기해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다. 자, 어떤 정보를 마케터가 어떤 정보를 쓴다는 건 그 정보를 읽은 사람들이 나한테 기속돼야 돼요. 오직 여기에서만 사게끔 만들어야 돼. 그게 킬러 컨텐츠입니다. 자, 그래서 쇼파197은 어떻게 됐느냐? 이런 정보들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자면 페이스북도 뿌리고, 그 다음에 뭐 네이버 파워 콘텐츠도 뿌리고, 왜? 정보성이잖아요. 정보성이니까 훨씬 더 광고보다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광고 매체. 그리고 중요한 것보다 이걸 읽은 사람은 쇼파1975 외에는 딴 데서 사기가 되게 힘들어진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이걸로 이제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되느냐?
이렇게 증명됩니다. 이 빨간색과 분홍색, 그 보라색 같은 경우가 옛날에 쇼8975랑 경쟁했었던 혹은 쇼8975가 넘어서기 힘들었었던 정도의 트래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2016년 1월 1일부터 트래픽이거든요. 이게 녹색이 쇼8975예요. 무슨 얘기냐? 원래는 이게 여기 위에 있고 쇼8975는 여기 있었어요. 점점점 줄어들다가 이 두 개 업체는 거의 망했습니다. 왜? 옛날엔 괜찮았었던 업체들이 망한 이유는 내가 조금씩 밀려났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좋은 연예인을 누가 쓰고 있고, 조금 더 좋은 사진을 누가 쓰기 시작했고, 조금 더 좋은 접근성인 매장을 갖추기 시작하면은 밀립니다. 왜? 내게 없거든. 근데 쇼8975는 매장이 아직도 하나예요. 하지만 잘 살아남죠. 그리고 많은 쇼파 업체의 가장 워너비적인 그 브랜드가 되어 있습니다. 왜? 생존하고 있으니까. 생존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연예인 안 써도 내가 다름을 어떻게 어필하고 쇼핑몰과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영원불멸한 생명력을 갖게 된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게 머니 컨텐츠입니다. 팔리는 컨텐츠라는 거는 그냥 무의미한 얘기, 남들이 들어쓰고 희석된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나한테 들어왔으면 고객들의 성향을 분석을 하고 남들과 다른 얘기를 하고 그들을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잡아놓고 놀라게 만들고 나한테 계속 방문하게 만들고 즉각 구매로 이루어지게 하죠. 실제로 쇼8975 같은 경우는 주유권을 막 증정한다든가 즉각 이벤트도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거든요. 물론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다름, 즉 생명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장점보다 온라인의 장점,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시간과 재방문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고객이 판단하면 그 체류 시간으로 앞에서 연예인이 신나게 홍보했어도 나중에 못 파는, 온라인에 적응 못해서 못 파는 업체도 많은 반면에 반대로 나는 앞에서 홍보를 적게 해도 나중에 구매 결정을 많이 해서 알짜가 되는 업체도 많다. 그리고 머니 컨텐츠 시즌2에서는 뭘 얘기할 거냐면 이렇게 영원불멸한 생명력을 갖게 된 아주 다양한 사례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 컨텐츠 채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채널이 조회수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체류 시간은 굉장히 길어요. 물론 영상을 길게 뽑기도 하지만 그만큼 절실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싶고 그 다음에 돈 버는 컨텐츠, 내가 내 하루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앞으로 뚜벅뚜벅 난 정확하게 지름길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이 채널을 본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알차고 디테일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